12월 16일에 네.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놀라운 사건이 발생을 해요. 11월 29일이죠. 그 당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여의도에서 유세를 갔습니다. 그때 굉장히 그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가 넘었어요. 그런데도 아주 어마어마한 대군중이 모였는데, 그때 이제 유세가 끝나자마자 9시 메인 뉴스 시간에 칼기 858기 폭파 사건이 시간을 다 갖고 갑니다. 거의 100여 명 정도가. 그때 죽은 사람들이 노동자죠. 예. 중동 그 건설붐이 있어가지고 이 중동에서 그 참 가족을 위해서 네. 이역 만료해서 고생했던 노동자들이 100여 명. 그게 이제 이라크의 바그다드 공항에서 네. 출발한 대한항공이에요. 노동자들이 들어오는 귀국 비행기죠. 네. 정말 어떤 고위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노동자들이 귀국 비행기에 얼마나 들떠서 오겠어요? 그런데 버마, 미얀마라 그죠? 인근 해역에서 공중 폭파가 됩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죠. 네. 근데 폭파범은 그 안에 없었어요. 폭파 장치만 해놓고 폭파범은 내렸다는 이야기죠. 그때 그 무렵에 저도 비행기를 국내선을 좀 타고 다녔는데 네. 그때는 어느 정도였냐면요, 흔히 반체제 반정부 도서 출판을 제가 많이 했는데 네. 제가 낸 책도 가방에 못 넣고 가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갑니다. 꽤 포켓에 있는 모든 검사를 것까지. 하고 그럼요. 이제 출입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 아까 전에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게 이제 최대 현안이었던 야권 단일화는 이제 정리를 했고, 저희가 그리고 10월에 이제 신당 창당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신당 창당을 해서 대통령 13대 대통령 선거에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했고, 네, 그래서 평화민주당을 창단한 상태였고, 그 이제 13대 대통령 후보로서 출마를 하시고, 그 기간 중에 벌어진 일이 방금 말씀하신 이 폭파 사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6일이 대선일인데요. 네. 11월 29일 날 칼기 858기가 미얀마 인근 해역에서 공중 폭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김현이라는 폭파범이 신속히 잡아와요, 폭파범을. 그런데 선거 전날 와요. 시기가 참 절묘한데요. 절묘하죠. 네. 12월 15일 날 선거 하루 전에 옵니다. 네. 선거 하루 전에 압송돼 와요.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조합이 이루어졌는지 지금도 규명을 못하고 있죠. 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1987년 6월 항쟁이 노태우의 6.29 항복선언으로 기결되지 않았다면은 한국은 거대한 혁명의 고조기로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지 모릅니다. 말하자면은 4.19 혁명, 5.18 민중항쟁, 아마 6월 혁명이 됐을 거예요. 6월 혁명적 상황이 됐을 겁니다. 근데 범선에 바람이 없으면은 범선이 가지를 못하잖아요. 항의를 못 하잖아요. 그 혁명의 바람을 빼버린 거죠. 그게 6.25 선언입니다. 6.25 선언은 전두환이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노태우 하고 싶어 했습니까? 6월 19일 날,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요. 회의를 가졌어요. 뭐 그 당시 안기부장, 국군 보안사령관, 뭐 이런 등등 내무장관 등등의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가져가지고 전두환이가 계엄령을 갖고 갈 것인가 이수령을 갖고 갈 것인가 하다가 결정해놓고 군 투입의 결정을 해놓고 오후 들어서 바로 번복을 합니다. 취소를 합니다. 그걸 움직이는 거대한 연출자의 힘은 누구일까요? 전두환이가 결정한 사항을 번복시키게 하는 거대한 연출의 힘.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야죠. 그래서 1987년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9월 8일 광주 방문과 11월 29일 날 여의도에서 그 대규모 100만이 넘는 대군중 앞에서 연설을 마치고 서울시청까지 가두 행진을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무게차가 앞에 서고 저도 그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서울시청 앞에서 해산역에서 이제 들어가십시오 하는데 계속 시민들이 김대중 연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근 숙소에 막 들어가서 그 여의도의 어마어마한 군중들 그걸 영상으로 확인하려고 메인 뉴스 9시에 트는데 칼 858기 폭파가 뉴스 시간 전체를 잡고 가요. 그 여의도에서 느꼈던 경의와 전율이 그 9시 뉴스에서 나타날 때 공포. 이제 끝났구나.
그 뉴스를 딱 보셨을 이게 때 뭘까? 느낀 점이. 이게 예. 뭘까? 예. 이런 우리가 현대사를 잠깐 정말 가장 중요한 1987년 네. 미국이 우리의 어떤 그 혁명적 에너지를 그들은 다 파악하는 거죠. 그 이대로 가면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되겠까? 그래서 사실 노태우가 보통 사람 시대를 외치고 다닌 것도 여러 전체 그 노련한 미국의 대통령 선거 그 영영치 가방을 들고 원탁 테이블에서 회의를 갔잖아요. 노태우가 대통령 후보가. 그래 보통 사람 시대를 구현하겠다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볼 때 그 당시의 국제 정세 전체적인 이런 면에서 우리가 가늠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12월 16일 대선 결과는 알다시피 3등입니다. 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개표 상황을 이끌어간 것은 컴퓨터입니다. 그런데 개표가 완료되기 전에 서울신문이 호의를 뿌립니다. 12월 17일 날. 근데 아침에 신문의 호의가 이미 노태우 후보 당선입니다. 근데 그 아침 7시 나중에 TV로 통한 개표 결과와 신문을 제작한 새벽의 시간대가 이미 맞아버립니다. 이건 뭐가 될까요? 어떻게 아침 7시에 개표 상황을 어디 신통방통 점쟁이도 아니고 귀신 고갈 정도로 미리서 맞추어서 호혜에 당겨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노태우는 대통령 당선이 되고 그 대통령 당선된 날 구로구청 사건이 벌어져서 저는 광주 제야 인사 들어오고 비행기를 타고 구로구청으로 갑니다. 네. 5.18 현장에서 봤던 입장에서 구로구청이 바로 5.18의 또 하나의 작은 5.18 현장이었어요. 그 1980년 대선의 부정 불법 폭력 선거의 한 축도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1987년은 저물어 갔고요. 네. 그로부터 다시 김대중은 죄인이 됩니다. 후보 단일화 양보를 안 했다는 데 대한 도덕적 그 규탄을 받습니다. 네.